그런가 하면 본인은 싫다고 하는데 선거철마다 정치 러브콜을 받는 스타들도 있다고요. 선거철만 되면 각 정당에서 연예인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해 10월에 또 정치 입문설이 솔솔 들려왔었던, 그래서 기자들이 긴장하게 만들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정치 소리를 내었어? 어머, 진짜. 맞아.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모르겠는데요. 누구죠? 배우 김영철 씨. 누구인가? 누구인가? 당시 김영철 씨는 드라마 야인시대 속에서 4달러 이 대사가 회자가 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4달러. 그런 시기에 자유한국당에서 인재 영입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총선에서는 우리가 김영철 씨를 뵐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김영철 씨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고요. 당시 김영철 씨가 이 물망에 올랐다는 소문이 도니까 언론에서 아예 김영철 씨 이름으로 이걸 보도를 했는데, 가까운 의원에게서 입당을 생각해보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정치를 하겠느냐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했다라면서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네. 김영철 씨가 이제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시고, 또 요즘에 나온 동네 한 바퀴를 보면 또 포근하고 이제 편안한 서민적인 것도 보이시고 그러니까 많이들 정치권에서 탐을 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혹시 정치권에서 선호하는 연예인들의 특징이 있나요? 일단 전국구여야 돼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전국 어디에다 내놔도 알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특히 이제 특정 지역에 그 사람 출마시킬 때는 그 지역 출신이면 더 좋죠. 전략적으로 제가 제 고향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좋은 거고, 기본적으로 작품 속에서 기업가라든지 정치가라든지 성공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그 이미지가 싹 대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예전에는 카리스마 있는 배우나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연예인들 위주로 섭외가 갔었다면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기본적으로 적이 없고 호감도 자체가 좀 높은 사람을 선호를 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한 정당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타들의 영입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인기가 있다고 영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우리도 재고해볼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해지면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입 작전을 펼친대요. 뭐 실제로 만나보자, 아니면 이야기로 전해주던가, 아니면 뭐 전화통을 한다던가, 뭐 자리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정치 러브콜을 받는 스타들, 일단 누구에게나 호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 아빠, 좋은 남자, 뭐 이런 이미지 때문에 선거 때마다 러브콜을 받는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가 아마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딱 봐도 그 바른 정치인의 정석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작품에서도 뭐 대통령 역할, 뭐 국회의원 역할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차인표 씨가 국회에서 무슨 뭐 연설을 하거나 뭘 해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울려요. 예. 그리고 차인표 씨가 그동안 뭐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행보에서 보여주신 모습도 정말 그야말로 바른 사나이, 뭔가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그냥 눈만 봐도 뭔가 선함이 느껴져서 저 같아도 뭔가 차인표 씨에게 한 표를 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2012년 초에 차인표 씨가 한나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차인표 씨가 즉각 나는 정치에 뜻이 없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요. 그 이전이 2005년 17대 총선 때도 한나라당 그리고 열린우리당 양쪽에서 정치인문 제의를 받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내인 신혜라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입당이나 공천 등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의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러브콜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진짜로 차인표 씨 이미지가 예전에 그 감기라는 영화에서 대통령 역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외국의 그 어떤 결정권자한테 막 그 소리 초통 치면서 내 나라 국민 내가 지키겠다고 이런 식으로 대사하시는데, 나는 정말 딱 그 모습 보면서 저런 형님이 예? 저런 형님이 나가셔서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흠이 되면 어떨까 할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근데 본인은 고사. 네, 지금 계속 고사를 하고 있으신 상황이죠. 사실 그 영입 제안을 받는 것 자체가 그만큼 대중에게 인기가 있다는 거고 될 가능성도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 번쯤에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타들이 정치 러브콜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기대 수입이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철이 되면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하거든요. 선거 과정에서도 당선 이후에도 연예계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역시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과거에는 국회의원 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정치 활동 조금만 하면은 연예계 은퇴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 그 반대편 지지자에게 엄청난 비난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요즘에도 조금만 정치적인 발언해도 엄청나게 막 댓글 달리고 악플이 달리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 정당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엔 정치권에 오겠다는 인기 연예인도 없고 뭐 우리가 러브콜을 보내도 죄송하다면서 손살을 친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평소 대통령이 꿈이라고 밝혀온 스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 입문설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어요. 총선 출마설로만 따지면 무려 5선 의원급이라고 하는 그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누구십니까? 지금 이름은 안 나왔는데 다들 예상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 위로 그분 이름이 막 뜨고 있어요. 바로 정준호 씨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죠. 정말 그분에게 악수 안 당해본 맞습니다. 네, 두 손으로 따뜻하게. 근데 진짜 제가 많은 정치 하시는 분들 만나봤거든요. 악수도 해보고.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진심이 담긴 악수를 해주셔요. 진심이에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딱. 두 손 이렇게. 되게 해서 제가 보고집에서 만났는데 반갑다고 잘 보고 있다고 항상 응원하겠다고 이게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야? 나 진짜 진심으로 팬이 됐어.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악수를 다 이제 해봤는데요. 진짜 진심으로 그러시고, 진짜 좋은 일도 너무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셔서, 저도 생각했을 때, 정준호 씨는 진짜 국회의원에 나가셔도 되겠다. 그리고 진짜 나가실 것 같다. 꿈이 그거다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준호 씨 별명이 아예 정의원이에요, 정의원. 그래서 이제 심지어 국회의원도 정준호 씨를 보면은 아이고 정의원님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전에 제가 진짜 진지하게 여쭤본 적도 있는데 본인 생각이 있으셨어요. 있어. 그래서 방송에서도 내가 3-4번 정도 진지하게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는데 2012년 총선 당시 이후로 마음을 접으셨대요. 사실 90%까지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 가족과 상의 후에 안 하는 걸로 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 굳이 정치판에 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나오실 가능성이 아니요, 아직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적어도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나 그렇지 당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에 정준호 씨가 이제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할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정치 입문설이 꾸준하게 계속 나오는 정말 유일한 연예인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인맥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하십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증언을 하셨지만 이게 정준호 씨를 어느 자리에서든 갑자기 부딪혀도 정준호 씨는 정말로 그렇게 반기고 연락처도 물어보고 뭐 안부도 물어봐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미래를 위한. 그리고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가 3,000개가 훌쩍 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예, 저도 한 5,000개가 있습니다. 본인이 더 많다고. 아닙니다. 3,000개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꽃값만 1억 5천이 넘는다. 예? 그러니까 경조사를 다 챙기는 거죠. 다 아니 챙기는 그러면은 꽃을 한 달에 그럼 1,000만 원 이상을 꽃값으로만 그만큼 다 챙기고 본인이 못 가면 보내기라도. 심지어 해외 인맥도 굉장하시다고 해외 합니다. 인맥. 예. 정준호 씨 결혼식 당시 몽골 국방부 장관이 오셨다고 합니다. 몽골
그리고 예, 또 태국 전 총리. 예, 그리고 또 어떻게 아는 사이래요? 해외 고위 인사까지 다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눈에 튀는 또 하객이 있었습니다. 아랍 왕자. 리얼 아랍 왕자. 리얼 왕자. 정준호 씨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한 경기장에 축구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지인의 소개로 어떤 분을 소개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랍 왕자였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이분이 정준호 씨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자신의 개인 비행기를 타고 와서 정준호 씨를 축하를 해줬다고 하고요. 어머머머. 축의금도 당연히 냈다고 하네요. 축의금 얼마나 냈을까요? 또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야, 근데 대단하네요. 아니, 저도 예전에 박경림 씨가 결혼할 때 히딩크. 그 당시에 히딩크도 왔었거든요. 아, 정말 대단한 동생을 뒀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준호 씨도 진짜 대단하네요. 또 정준호 씨가 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약속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어쩔 땐 약속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일본 가서 점심 때 사람을 만나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홍콩에 가서 늦은 저녁을 먹는데요. 어머, 그게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요. 아 진짜 대통령도 그 정도로 바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기내식을 드시지. 아이고, 이 정도면 대통령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뭐 마음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도전하시지 않을까요? 이게 가능한 게 왜 우크라이나에서는 개그맨인데 맞아요. 시트콤에서 정치인을 하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실제로 대통령이 당선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 정치에 대한 염증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되게 이상적인 사람을 찾게 되거든요. 그 타이밍을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정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이렇게 출마설들이 많이 돌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본인의 마음에 정치라는 씨앗이 안착한 이상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 꽃필 수 있다고 좀 봅니다. 예.